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신평 변호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네요. 그 이제 방송 제목을 언론사들이 다 다룬 것이 오늘 많이 다뤘는데, 친윤 신평, 이재명은 신이 지키는 인물이다, 한동훈과 다르다,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통상 이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려분별이나 지혜가 좀 더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안 그렇겠습니까? 뭐 연륜이나 경험이 많아지게 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사람이 깨우치게 되면은 젊은 날에 비해서 좀 천방지축하는 것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소위 원로라고 불리는 나이가 좀 든 분들, 그리고 좀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기고, 칼럼,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편애하는 이런 발언들, 그리고 선거가 마친 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해 침묵하는 것, 이런 전체적인 경우 보게 되면은 사람의 사려분별이라는 것은 나이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더욱이 특정 이 세력에 속하거나 진영에 속하거나 또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젊었나 나이가 드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멀쩡하게 생긴, 평소에 잘 아는 분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매체에다가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그런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들 특정 후보에 대한 옹호를 하더라도 사실에 부합되면은, 그러면은 뭐 저렇게 생각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저 양반이 당선되고 나면은 한 자리를 여러분들 구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는 모습이, 그 나이가 벌써 한 70대 가까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에는 원로를 찾기가 힘들구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밥을 벌어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일인가, 그걸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를 좀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하고, 뭐 후손까지 아니더라도 자기 노후를 생각했더라도 좀 공정하고 정직한 그런 글을 쓰거나 발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나이가 꼭 든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러려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원로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신평 변호사가 채널A 유튜브에 나가서 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평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이분은 이재명 당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는, 지금까지 정치 역정에서 그런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다. 그러나 한모 대표는 그 점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제 대통령을 위해야 되는 마음이 앞장서니까, 뭐 당 대표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있으니까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주장을 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법이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좀 일관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치 역정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인데,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참 모범 사례에 속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한 대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거하고 글을 쓰는 게 좀 다르죠. 예, 이 신평 변호사는 글을 잘 쓰시지 않습니까? 맛깔나게 글을 잘 쓰시는데 글은 숙고할 시간이 있지만 말은 숙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을 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없는 건 아닌데 예, 말이란 것은 순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제 유튜브 채널이란 이거는 방송 매체니까 나가서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그게 적답을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하고 나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반드시 말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란 건 쏟아져 내고 나면 그 다음에 활자가 되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에게 협치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중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간에 험난한 정치 역정을 겪어오면서 인간적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협의가 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중재 역할을 담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무슨 신이나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자기 주장을 펼칠 때는 논거, 정명, 사실적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지 어떤 인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인물을 위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좀 추책스러운 언행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젊어서는 그거를 주워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년에 여러분들 말 실수나 이런 걸 하고 나면은 그걸 주워 담을 만한 그런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본인이 말이 파급 효과가 큰 경우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온 대로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본인이 잘 못하는 분야 같으면은 끼어들어야 될 자리하고 끼어들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좀 현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재주가 뛰어나면 어디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험결이 생길 수가 없지만 그 여러분 그라고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문화일보 기사를 봤는데 그 하단에 사람들이 육두문자를 어마어마하게 남겼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판이나 명성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가려야 되죠. 한동훈 당대표를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 논거,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동원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신 좀 차립시다. 나이 들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왜냐하면은 나이 값을 다 못하니까. 전부 다 나이 값을 못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여러분들 앞길을 틔워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뭐죠? 빼먹을 때까지 다 빼먹으려고 지금 다들 용을 쓰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어른들입니다. 감사합니다.